지금은 결혼, 연애 전혀 생각 없거든요, 사실. 다 포기하고 뭐 해도 안 되는 거면은 굳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 맨날 보는 게 여기 누워있으면 천장만 보고 엎드려 있으면 스마트폰만 보고. 빨대를 한번 놔봐요. 잘하는데? 엄청 멀리 갔다. 저는 이제 27살 학원 교사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작가로 프리랜서로 또 활동하고 있고, 이제 남은 시간 짬짬이 아르바이트 올라오는 것들 하고 있어요. 그렇지, 오는데 우리 지금 조금 더 해. 방금 일 끝났는데 또 어디 가는 거예요? 네, 알바하러 가요. 어디로 가요? 홍대로 가요. 중간에 잠이 오고 하나씩 사서 잠 올 때마다 마시면 돼요. 버티려고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밥 먼저 먹어도 돼요? 밥 먹어야 돼. 우리 김치 먹어요. 감사해요. 어서 오세요. 네, 편하신 자리에 앉아주시면 돼요. 주문 도와드릴게요. 어제 아침에 집에서 몇 시에 나왔어요? 8시쯤? 그럼 지금 20시간 만에 집에 가는 거잖아요. 네. 좀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일을 해야 되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약간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버리면 조금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냥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나오셨네요? 네. 얼마나 자고 나왔어요? 한 2시간 잔 것 같아요. 지금은 또 무슨 알바로 가시는 거예요? 여기 인테리어 현장 보조 알바하고. 통장 잔고 알아요 혹시? 지금 한 27,000원?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족족 그쪽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거의 모아놓은 돈은 없고 또 빚도 딱히 없는, 지금 제로긴 해요 사실. 그러니까 제로니까 아등바등 살아갈 수 있는데 포기할 수 있는 거요? 다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포기하라고 하면 진짜 완전 어릴 때는 그 나이의 개념 없이 그냥 한 20 중반 후반 되면 결혼하고 뭐 나도 잘 살고 있겠지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결혼, 연애 전혀 생각 없거든요 사실.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누구를 챙겨주고 누구를 아껴주고 누구에게 시간을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그냥 다 포기하고 일단 나부터 보자. 이게 다들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일하면 좀 알아주시지 않을까, 내 급여를 좀 더 이렇게 측정을 잘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저를 많이 갈아넣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열정에 대한 보상이 돌아왔어요? 사실 제가 원하는 정도의 사실 보상을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항상 이제 제가 원하는 그런 급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가서 이야기를 해야지 겨우 월급을 10만 원? 그것도 어렵게 올리는 케이스고,
여기서 일하는 게 맞을까? 좀 그런 고민도 많이 들던 찰나에 이제 그때 육체적으로도 이제 조금 너무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까 이렇게 좀 몸이 안 좋아지고 증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때를 번아웃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휴식이 필요했고 내 몸도 지쳤구나. 그러니까 여기저기 아픈 신호들을 보내는구나 싶었어요. 계약 갱신 기간이 다가올 때마다 혹시 집주인한테 연락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은 항상 있고 계속 제가 쌓아둔 돈을 사용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또 불안하죠. 여전히 쉬면서도 불안하고 일에 취업도 해야 되고 해서 준비 중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때마다 조금 심적으로도 좀 불안할 때가 많고요. 보통 평균적으로는 원래 한 중간 정도, 여기 한 50%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상당히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 있고, 이러면은 불안이나 심하면은 공황 같은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너무 힘들고요. 하나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이 더 높아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참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안녕하십니까. 얼굴 나오시면 안 되죠. 일주일 쉬려고 하는 게 한 달 되고 한 달에 또 두세 달 되고 완전히 집 밖에 안 나온 거는 한 6개월 되고 이제 집안에 6개월 동안 계실 동안은 어떻게 사셨어요? 거의 그냥 뭐 새벽에 자고 저녁에 일어나서 배달 시켜가지고 배달 오면 잠깐 문 열어가지고 손만 딱 내밀고 먹고 한 20kg, 30kg 정도 쪘어요. 많을 때는 거의 주 66시간 정도 일했어요. 주야 근무하다 보니까 퇴근하고 나면 이제 몸이 좀 상하는 그런 거 있고 상처받기 싫은 거랑 지쳐버린 거랑 좀 해도 안 될 것 같다랑 전 자포자기가 좀 심했어요. 좀 뭘 해도 좀 안 변할 것 같은. 그러면 굳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뭘 해도 안 되는 거면은. 이제 병원에서는 자율신경실조증, 우울이랑 불안, 번아웃, 무주의 ADHD 처음에 이제 뭐 저의 마음을 치유하자 이런 거보다는 사회생활 해야겠다 해서 거기 뭐 돈을 벌러 가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밖에는 나올 수 있는 곳이니까 신청했는데 그러면서 조금 삶이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맨날 누워 있었는데 이젠 이렇게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걸으러도 나가고 원래라면은 지금도 자고 있을 거거든요. 사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노력했다고 해서 노력한 만큼 돌아오는 게 인생이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사회는 그런 것들을 청년들한테 요구를 해왔고 기대해왔고 아마도 그런 기대는 이제 기성세대인 우리 세대가 노력하면 성공을 경험했던 우리 세대가 어쩌면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일지도 모르죠. 이 모든 것이 이들의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불안정 그리고 고착화 구조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고 있다. 국가적 차원, 지역적 차원, 개인적 차원 그리고 가족적 차원 이 네 가지 분야에 가장 크게 리스크가 쇼크가 계속 오기 때문에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탈을 단순히 이들의 불안정성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협소한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이 사회에서 많은 청년들이 경험하는 이 사회의 첫 경험들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비정규직과 계약직으로 시작하면서 차별을 경험하기도 하고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들이 어렵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거를 변화시켜야 돼, 바꿔야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압박을 주기보다는 천천히 그 손을 잡아주는 게 저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또 그들이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구직을 포기한 쉬었음 청년층의 증가를 단순히 높은 눈높이 때문만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쉬었음 청년의 특징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이 취업 시 기대하는 최저임금 수준은 3,100만 원이었습니다. 구직 중인 청년 또한 3,100만 원, 자기개발 등 인적 자본을 투자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청년들도 3,200만 원의 최저임금 수준을 기대한다고 답해 쉬었음 청년들의 기대 최저임금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연봉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구직 활동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시각과는 반대되는 분석 결과입니다. 쉬었음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기업 또한 대기업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쉬었음 청년이 일하고자 하는 기업 유형은 중소기업이 48%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쉬었음 청년들의 비중은 각각 17.6%와 19.9%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다만 쉬었음 청년층 중 아예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걸로 파악된 인원은 2019년 28만 7천 명에서 지난해 45만 명으로 6년 사이 16만 3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한은은 인공지능 기반 기술 변화와 경력직 선호 심화 등 구조적 요인이 청년층 노동시장 여건을 악화시키는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쉬었음 청년층이 증가할수록 중장기적인 노동 공급 위축이 발생해 국가 경제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초대졸 이하 학력의 청년층은 4년제 대졸 이상에 비해 쉬었음 상태에 있을 확률이 6.3%포인트 높았는데 이에 한은은 노동시장을 이탈한 청년층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선 초대졸 이하 학력층에 집중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쉬었음 청년들을 포함해 청년 고용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근로 여건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게임 기획자로 일해온 32살 김모 씨는 지난해 회사를 나온 뒤 6개월 넘게 새 일자리를 찾지 않고 있습니다. IT 업체 4곳을 거쳤지만 초과 근무와 야근을 당연시하는 낡은 조직 문화는 반복됐습니다. 팀원이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었거든요. 근데 업무량이 줄지 않아서 정신적으로도 좀 많이 몰렸어가지고 당분간 재취업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취직을 하더라도 금방 나오게 되고 똑같이 반복이 될 것 같아서 엄두가 안 나고 김 씨처럼 일하지 않고 적극적인 취업 준비도 하지 않은 채 구직 활동을 멈춘 30대는 지난해 30만 9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03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많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채용 문화가 바뀐 영향이 큽니다. 경력직 채용이라든지 수시 채용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분들이
구직을 통한 실업보다는 쉬었음이나 이런 인력으로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대들의 쉬었음 인구 급증은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결혼과 출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사회 진입 자체가 지연되다 보니 결혼 시점도 지연되고 그러면 출산 시점도 지연되거나 포기하게 되는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층 쉬었음 인구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42만 8천 명으로 집계돼 2030 전반으로 쉬었음 현상이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안에 쉬었음 청년들의 유형을 분석해 직업훈련과 심리상담 등 맞춤형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 노력과 청년 빈곤, 주거 등 부처 경계를 넘는 입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SBS 백운입니다.